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뭐 단순 정보 검색에 비해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 우리가 구글에서 단순 검색을 하게 되면 한 0.1Wh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 챗GPT를 우리가 쓰는 걸 보면 한 0.3Wh 정도 쓰는데 GPT-5의 경우에는 40Wh로 지금보다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로 증가하고, 또 GPU 하나는 전자레인지 한 대 분량의 전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8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거의 그 10kW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개별 가구가 쓰는 그 최대 전기 인입 전력량 8kW를 초과해서 결국 이 AI 시대가 도래되면 전력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수도권에 인천에만 24개를 신청했습니다만 불허가 됐습니다. 뭐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현재 해결하고 있는 방식은 수도권에는 신규 데이터 센터의 입지를 불허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AI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영향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혹은 다른 나라의 AI 산업의 경쟁력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AI 산업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를 말씀드리고요. 결국 AI 시대가 개막이 되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AI 경쟁력 상위 2개 국가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하고 중국은 과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어떤 수단으로 공급받으려 하고 있는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국내에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또 건설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고민사항을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그 경쟁력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1등이고요. 미국을 100점이라고 놨을 때 2등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의 점수가 한 54점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는 3위 그룹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3위 그룹에 그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함께 한국도 포함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과연 AI 산업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 어센추어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 핀란드, 영국 등 12개 국가에 그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35년까지 노동 생산성이 한 40%,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배로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고요. 미국은 AI 덕분에 그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낮은 그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이제 작년 3분기에는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콜센터의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갔고, 거기다가 저숙련 노동자의 성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걸 봐서 불평등에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PwC를 보게 되면, 여기 보고서를 보면 30년까지 AI로 인해서 세계 GDP가 약 14%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첫째 생산성 향상, 두 번째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효과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지역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될 것으로 2개 국가가 70%의 성과를 가져갈 걸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반도체 산업과 중전기 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서부 골드러시 시대에 광부가 돈을 벌지 못하고 광부한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거기에 전기를 나르는 데 필요한 이 중전기 이 산업이 결국 성과를 가져갈 거다. 또한 이 AI 반도체 산업과 중전기 산업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활성화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서 과연 이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IEA 세계 에너지 기구의 자료입니다. 24년에 415 테라와트 아워로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5%를 차지했는데요. 자, 이로부터 6년이 지난 30년이 되면 945 테라와트 아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인 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뭐 단순 정보 검색에 비해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 우리가 구글에서 단순 검색을 하게 되면 한 0.1 와트아워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 챗GPT로 우리가 쓰는 걸 보면 한 0.3 와트아워 정도 쓰는데 GPT-5의 경우에는 40 와트아워로 지금보다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로 증가하고 또 GPU 하나는 전자레인지 한 대 분량의 전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8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거의 그 10kW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쓰는 그 최대 전기 인입 전력량 8kW를 초과해서 결국 이 AI 시대가 도래되면 전력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느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로 밑에 표에 볼 수 있듯이 43%를 차지하고 중국이 24%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과 30년을 비교한 아래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6년 만에 한 2.3배 정도의 전기를 쓸 것이고 중국은 한 2.8배, 그 다음에 유럽은 한 1.6배, 그 다음에 일본도 한 2배 정도의 전기를 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3년에 데이터 센터 전기 소비가 5테라와트아워였는데 27년에 14.8, 38년에 30테라와트가 돼서 연평균 한 12.7%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소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전력 소비가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그 20년에서 24년 딱 4년 만에 전력 소비가 2배 이상으로 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30년이 되면 뭐 2배 이상으로 다시 늘어나서 이들 데이터 센터에서 를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2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선진 그 상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이제 전기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항온항습이 24시간 필요합니다. 즉 24시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마존의 AWS가 이제 울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 미국에서 추가 전력 확보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얘기인데요. 현재 300메가와트를 쓰고 있는데 180메가와트의 그 증을 더 공급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원전 전기로 해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 전기를 더 공급하면 주변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용 전기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아마존은 우리나라 울산에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또 하나의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의 전기 공급을 요청했고 결국에 그 3마일 섬 원전 사고라고 1호기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2호기도 멈췄는데 그 3마일즈 아일랜드 TMI 2호기를 가동을 해서 1호기를 가동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은 일단 멈춰놨던 혹은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형태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이제 4개 주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EIA가 밝힌 바 있습니다. 보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주 모두 천연가스 발전소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왜냐하면 24시간 전기 공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웠고요. 중국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중국은 보시면 베이징 석탄 97%, 데이터 센터에 쓸 전기입니다. 상하이 석탄 66%, 광저우 60%, 구이저우 석탄 51%.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국은 천연가스 발전으로 중국은 석탄 발전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미국도 물론 원전을 활용하고 싶지만 원전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아리백 캠페인을 벌여온 클라이밋 그룹이 최근에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여기도 아리백 대신에 24/7 CFE에 동참하기로 기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배터리가 붙는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까지 활용하는 24/7 CFE에 수소도 활용하는 여기에를 동참하기로 입장을 최근에 바꾼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갖고 있는 고민은 첫 번째 전력망 병목 현상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현재 데이터 센터 수도권에 인천에만 24개를 신청했습니다만 불허가 됐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현재 해결하고 있는 방식은 수도권에는 신규 데이터 센터 입지를 불허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좀 아쉬운 거는 이따 이성학 실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총 9개의 송전선로가 추가로 깔리고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총 2개의 송전선로가 깔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서해안을 통한 4개 루트만 강조가 되다 보니 이 전력망 부족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전 9기 분에 해당되는 전기 약 9기가와트의 그 발전소가 접속 대기 상태로 있는데요. 이걸 결국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사항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AI 산업 1위 국가인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이제 비싼 발전원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 요금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 센터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에서 전기 요금이 소매 요금이 2배까지도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도매 가격이 소매로 바로 전가가 되고 우리는 한전이라고 하는 버퍼가 있기는 합니다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 결국 우리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AI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영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점점 바뀌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이용률은 15%, 풍력 이용률은 25%로 유럽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따가 우리 원자력 학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더 자세히 주시겠습니다만은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SMR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ISMR이라고 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단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그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연장을 하고 수명 연장하고 그리고 LNG 발전의 가동률을 올리는 형태로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SMR의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무탄소 전원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명실공히 전기 먹는 하마다.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는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및 중전기 산업도 활성화시킬 거다. 근데 반도체 및 중전기 산업도 전기를 많이 먹는다. 셋째, 전력막 병목 현상과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보강하고 저비용 전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넷째, AI 데이터 센터의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그다음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하다. 결국 마지막 공급이 안정적이면서 저탄소 당분간은 그다음 장기적으로 무탄소 전원, 즉 요즘 얘기되는 펌 클린 파워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승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